텅 빈 집, 흩날리는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따스한 햇빛이 내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는 걸 느꼈어요. 소금기 묻은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랑이며 내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바닷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사랑하는 아들 현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시간은 흐르는데 내 영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죠.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이 금요일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민재를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매주 이맘때면 수진이는 민재와 함께 나를 찾아와 살펴봐 주곤 했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최근 들어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답니다.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인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낯선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차도 가져왔어요. 수진이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지만 문득 이 아침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있었습니다. 내려놓았던 안경을 찾지 못하거나 방금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죠. 가끔은 내 기억이 누군가에게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민재는 어디 있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동해로 바람 좀 쐬러 다녀오세요. 민재랑 같이 가면 좋잖아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이제야 꺼내는 듯한 어조였어요. 갑자기 웬 여행이야? 어머니가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마음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민재도 방학이고 저는 학교 일로 함께 가긴 어렵지만 할머니랑 손자가 함께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 기억력도 가끔 걱정돼서. 수진이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마치 꿀속에 숨겨진 독처럼 뭔가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은 친절을 가장한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반들반들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내 마음도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는 운전하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자꾸 깜빡하시고 병원도 가보셔야죠. 동해에도 좋은 병원이 있대요. 혹시 시간 되면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재도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대요. 그렇지, 민재야? 민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백미러로 민재의 표정을 살피니 그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에 불편함이 전신을 타고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가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할머니, 민재가 조용히 불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손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경고하려는 듯 했어요. 괜찮아, 민재야. 할머니는 멀쩡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뭔가 말하려다가
엄마를 힐끗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요양시설과 노인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요즘은 좋은 요양시설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제 학교 동료 어머님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좋대요. 이미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이미 알아봤다고? 내 동의도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아직 그렇게 무력한가? 요양원이라니. 내 집,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펜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물결 위에 은빛길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갑작스럽게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우리만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민재가 내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민재야? 할머니한테 말해도 돼. 민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이미 계약금도 냈대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도 가지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엄마 서류를 봤어요. 할머니 서명도 위조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봤는데 다음 주 입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7살 손자의 어깨가 어른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너무 변했어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현우가 떠난 뒤 수진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행동해야 했습니다. 밤중에 잠시 깼을 때 멀리서 수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다 준비됐어요. 다음 주면 됩니다.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재산 문제도 다 해결했어요. 위임장도 준비했고요. 걱정 마세요. 민재는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라고? 내가? 그리고 위임장이라니. 내 서명을 위조한 게 확실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수진이의 말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와 단둘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덮어주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 하지만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엄마와 맞서는 건. 민재는 결연한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이미 증거도 모았어요. 엄마 컴퓨터에서 몰래 서류들을 복사했거든요. 17살 손자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자기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아침 식사 후 민재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며 눈부신 아침을 열었어요. 민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내 곁을 지켰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계약서와 내 명의의 재산 이전 서류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서명이 연습된 종이였습니다. 분명 수진이의 필체로 내 서명을 반복해서 쓴 흔적이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니? 어젯밤이요. 엄마가 통화하러 나간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민재의 용기에 놀랐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엄마가 준 약도 의심스러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약은 그냥 수면제가 아니라 강한 향정신성 약물일 수도 있대요. 복용하면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민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았나요? 수진이가 준 약 때문인가? 그동안 가끔 마셨던 차나 음식에도 그런 약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민재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세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증거도 더 모아야 해요. 민재의 단호함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자가 이토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바닷가를 걷던 중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네, 할머니랑 산책 중이에요. 네, 금방 돌아갈게요. 전화를 끄는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곧 돌아온대요. 할머니,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요. 엄마가 눈치채면 안 돼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수진이와 마주해야 할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연기를 해본 적 없는 내가 이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해야 한다니.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특별한 차 한 종류를 사왔어요. 신경 안정에 좋다고 하네요. 한 잔 드실래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미소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텐데요.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마실게.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내가 거절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바로 끓여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푹 주무셔야죠. 수진이의 고집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민재가 살금살금 내 옆으로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친구 아버지께 연락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민재의 말에 안도했지만 오늘 밤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됐어요. 수진이는 차를 들고 돌아와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차에서 이상한 향이 났어요. 평소의 차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가 섞여 있는 듯한. 수진아, 고마워. 근데 내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나중에 마실게.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 차가 목 아픈데도 좋아요.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녀의 고집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반드시 이 차를 마셔야만 한다는 듯 했어요. 그때 민재가 구원처럼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수진이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어요. 금방 준비할게. 할머니, 차는 식기 전에 드세요. 수진이가 주방으로 향하자 민재가 재빨리 내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살짝 부은 뒤 빈 컵만 테이블에 돌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는 계속해서 내 상태를 살폈어요. 빈 찻잔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차 맛이 어땠어요? 좋았어, 고마워. 수진이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재가 내게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조심하세요. 제가 할머니 방문 앞에서 잘 거예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손자가 나를 지키려 한다니.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면 복도에서 민재가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손자가 정말로 내 방문 앞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쯤 미세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내 방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문이 잠겨 있자 잠시 소리가 멈췄다가 이내 열쇠를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진이가 내 방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밖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민재의 목소리에 수진이는 놀란 듯 했어요. 민재야, 왜 여기서 자고 있어? 할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확인하려고 했어. 할머니는 괜찮아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엄마는 가서 주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나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준비하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9시에 해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서둘러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민재야, 어딜 가려고요? 돌아보니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침 산책 좀 하려고. 민재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기다려요. 저도 같이 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할머니 생일 선물 살 곳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같이 가면 깜짝 선물이 안 되잖아요. 수진이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오래 있다 오지 마. 어머니 건강에 좋지 않아. 무사히 펜션을 나와 해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재의 친구 아버지인 변호사를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명 위조와 강제 약물 투여, 그리고 재산 갈취 시도까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밤 녹음기를 준비해서 수진 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이대로는 내 인생과 재산, 그리고 민재의 미래까지 위험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수진이의 자백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죠. 그래요, 인정해요. 현우 오빠가 죽고 나서 저는 막막했어요. 빚도 있었고 민재 교육비도 필요했죠. 어머님의 아파트가 눈에 밟혔어요. 어차피 홀로 계시는데
요양원에 모시고 그 집을 팔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수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위장된 다정함이 없었어요. 그저 냉혹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집을,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약을 먹인 것도 맞지? 수진이는 비웃듯 대답했어요. 그냥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치매처럼 보이게 하려던 거예요. 그럼 요양원 보내기도 쉽고 재산 처분도 간단하니까. 그 고백을 들은 민재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이는 민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지. 아직 어리니까.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날 밤 수진이는 별도의 방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진 상황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재와 나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무거운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야. 오히려 내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내가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민재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기억을 잃고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 집은 팔리고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의 물음에 잠시 생각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변호사님과 모든 절차를 밟을 거야. 이혼 절차와 내 양육권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는 손자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어른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래요. 엄마는 더 이상 제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녘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어요. 재빨리 창문으로 가보니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차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라도? 민재를 깨웠어요. 민재야, 내 엄마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민재가 황급히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은 열려 있었고 서랍에 있던 물건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도망간 것 같아요. 이것 봐요. 민재가 침대 위에 놓인 쪽지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 민재야, 미안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거였어요. 민재가 잠시 멍하니 쪽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게요. 이렇게 도망가도 되는 건지. 다행히 변호사는 이미 수진이의 금융계좌를 감시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녀가 큰 돈을 인출하거나 이동시키려 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녹음된 자백도 있으니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수진이는 결국 멀리 제주도에서 발견되었고 법정에 소환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서명 위조와 재산 갈취 시도, 약물 투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민재의 양육권은 자연스럽게 내게 넘어왔어요. 바닷가 아파트는 이제 민재와 내가 함께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요리 교실에 등록해 잊고 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요. 할머니, 오늘 진로 상담 받았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그의 얼굴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니? 저는 나중에 법을 공부하고 싶대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재산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우를 닮아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하게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민재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민재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손자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현우의 생일이었어요. 민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가 작은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싸가지고 그가 즐겨 찾던 해변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아빠가 이 자리를 좋아하셨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빠는 이곳에서 일출을 보는 걸 좋아했어. 새해 첫날이면 항상 여기로 와서 해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었지. 한 번은 바람이 너무 세서 모래가 날려 눈이 다 들어갔는데도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더구나. 어머니, 첫 해를 놓치면 1년이 다 엉망이 된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 이야기에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기억나요. 작년에도 아빠랑 같이 왔었는데 아빠가 항상 소원을 빌 때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던 모습이요. 우리는 잠시 현우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오늘만큼은 슬픔보다는 감사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현우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민재가 내 곁에 있으니까요. 민재가 준비해온 편지를 아버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현우를 기억했어요.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그 손에서 현우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앞으로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테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재야.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내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현우와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텅 비고 적막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민재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현우의 사진이 마치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할머니, 내일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민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요리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손자가 대견했어요. 밤이 깊어 민재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어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고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마치 현우인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고 있니?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내가 떠난 후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해졌어. 민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단다. 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민재를 통해 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바다 너머로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나는 약속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민재를 지키고 현우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겠다고.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의 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괜찮을 거야.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파도 소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듯했고 별들은 더 밝게 빛나며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여정,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